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허름한 패밀리 레스토랑. 30살 엔지니어 3명이 종이 냅킨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합쳐봐야 5천만 원. 누가 봐도 실패할 것 같은 청년들이었죠. 30년이 지난 지금 그 냅킨 스케치는 4조 달러가 넘는 엔비디아 제국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비싸고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보다 비싸고 대한민국 상장사 상위 50개를 합친 것보다 비싼 회사가 된 거예요. 엔비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숙사에서 코딩하던 대학생은 32억 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차고에서 땜질하던 청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기업을 세웠죠. 오늘은 이 거대한 기업들이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시대의 최대 수혜자 엔비디아부터 시작할게요. 1993년 미국 산호세 근처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3명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모였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빠듯했지만 눈빛만큼은 야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들이 종이 냅킨에 그린 건 비디오 게임의 3차원 그래픽을 기존보다 수십 배 빠르게 그려내는 특수칩이었죠. 통장 잔고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남짓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라틴어로 질투라는 뜻인데 경쟁사들이 시기할 만큼 대단한 걸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초기 2개의 칩이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당했고 회사는 문 닫기 직전까지 몰렸어요. 다행히 1997년에 출시한 리바 128이 PC 게이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기사회생합니다. 2년 뒤 세상에 나온 지포스 256은 세계 최초로 GPU라는 이름을 단 제품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초소형 연산 장치가 동시에 그림을 그리는 병렬 처리의 시대를 연 것이었죠. 엔비디아는 나스닥에 상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첫 번째 엑스박스에도 이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게임 회사로 승승장구하던 엔비디아의 운명을 바꿀 전환점이 찾아온 건 2006년이었습니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개했는데요. 그래픽 처리용 코어를 수학과 과학 연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몰랐지만 이게 인공지능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연구자들이 이 칩으로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시작했고 2012년 알렉스넷이 이미지 인식에서 경이로운 정확도를 보여주며 세상을 뒤집어 놓았거든요.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스마트폰 칩 사업에서 쓴맛을 봤지만 데이터 센터용 카드에 올인하면서 재기했고 2024년 GTC 컨퍼런스에서 창업자 젠슨 황이 차세대 AI 칩 블랙엘 B200을 공개했어요. 이전 세대보다 25배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괴물 같은 칩인데요.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창고째 주문하고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2분기 매출 300억 달러, 전년 대비 122% 성장해 이익률 70%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나왔죠. 냅킨 위 스케치가 4조 달러가 넘는 제국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로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다면 그 인공지능을 가장 많은 사람에게 뿌리고 있는 건 어디일까요? 바로 메타입니다. 2004년 2월 하버드 대학교 커클랜드 기숙사에서 20살 마크 저커버그가 밤새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사진을 올리고 친구를 맺는 단순한 사이트였죠. 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자마자 캠퍼스가 들썩였어요. 한 달 만에 하버드 학생 절반이 가입했고 입소문은 아이비리그 전체로 번졌습니다. 2년 뒤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문을 열었고 뉴스피드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도입하면서 사용자 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수익이 쏟아졌습니다.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2014년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집어삼켰어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싹을 아예 사버린 거죠. 같은 해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 1000억 달러를 찍었는데 당시 기술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페이스북에 찬물을 끼얹은 건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었어요. 수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가 정치 광고에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134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단일 기업 하루 손실 역대 최대 기록이었죠. 저커버그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가상현실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투자자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에서 라마라는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이 탄생합니다. 40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이 거대 모델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와치 앱 전체를 관통하는 메타 AI 챗봇에 탑재됐고 레이벤과 협업한 스마트 안경은 판매량이 1년 새 3배로 뛰었죠. 기숙사에서 시작한 플랫폼이 매일 32억 명을 연결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메타가 소셜미디어의 제왕이라면 검색의 제왕은 단연 구글이죠. 1998년 스탠퍼드 대학원생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백럽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이 링크를 걸었는지로 검색 순위를 매기는 알고리즘이었죠. 당시 검색 엔진들은 키워드만 보고 결과를 뿌렸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정보가 넘쳤거든요. 두 사람의 데모를 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공동 창업자가 그 자리에서 10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줬고 훗날 유튜브 최고 경영자가 될 지금은 고인이 된 수전 워치치키의 착오를 빌려 구글이라는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단순한 흰색 페이지 하나가 인터넷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검색 결과 옆에 애드워즈라는 텍스트 광고를 붙였는데요. 사용자가 클릭할 때만 돈을 받는 이 모델이 클릭을 현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이 됐습니다. 2004년 상장해서 23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았고 여유 자금으로 2005년 안드로이드를 2006년 유튜브를 사들였어요. 당시엔 비싸다고 욕먹었지만 지금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를 구동하고 유튜브는 방송사 규모의 사업체가 됐죠. 2025년 1분기 매출 900억 달러, 제미나이 인공지능으로 검색의 미래까지 다시 쓰고 있습니다. 구글이 정보의 관문을 장악했다면 우리 손안의 기기를 장악한 건 애플입니다. 1976년 21살 스티브 잡스와 26살 스티브 워즈니악이 잡슨의 차고에서 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원이라 이름 붙인 이 회로파는 키보드와 텔레비전에 연결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였는데요. 방 하나를 차지하던 메인프레임 시대의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애플2가 히트하며 스타가 됐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윈도우 PC의 파도에 밀려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1997년 11년 만에 복귀한 잡스가 돌아와 무대에 섰습니다. 그가 발표한 건 충격적이게도 철천지원수 마이크로소프트의 1억 5천만 달러 투자였어요. 이 생명줄을 붙잡고 잡스는 부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사탕색 아이맥으로 디자인 혁명을 일으켰고 2001년 청바지 주머니에서 아이팟을 꺼내며 천곡을 주머니에 라고 외쳤어요. 2007년에는 전화기와 음악 재생기와 인터넷 기기를 하나로 합친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모바일 산업 전체가 다시 쓰였고 앱스토어라는 생태계가 탄생했죠. 2011년 잡스가 세상을 떠난 뒤 팀 쿡은 하드웨어 대신 서비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애플은 맥보다 아이클라우드와 애플 뮤직에서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최근 분기 매출 954억 달러, 시가총액 3조 2천억 달러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회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애플이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었던 그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975년 시애틀의 두 친구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잡지 표지에서 알테어 8800이라는 조립식 컴퓨터를 봤습니다. 밤새 코딩해서 알테어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작이었어요. 1981년 IBM의 첫 PC에 MS-DOS를 납품하면서 지구상 거의 모든 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 코드로 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 95 출시날 자정에 줄 서서 사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워드와 엑셀은 사무실의 표준이 됐죠. 2000년대 들어 인터넷 시대에 뒤처지며 혁신 기업 이미지가 발했는데요. 2014년 사티아 나델라가 수장이 되면서 판이 뒤집어집니다. 클라우드에 올인했고 링크드인과 깃허브를 사들였으며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워드와 엑셀에 대화형 AI 코파일럿을 심어놓으면서 다시 한번 사무실의 표준을 재정의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3조 7천억 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 타이틀을 놓고 애플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중이죠. 지금까지 기술 기업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다니 클럽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괴물도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죠. 1933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미국 석유회사에 탐사권을 줬고 5년간의 시추 끝에 1938년 담맘 7번 유정에서 석유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막 아래 원유의 바다가 잠들어 있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1980년 사우디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했고 지금도 어떤 단일 기업보다 많은 하루 1,00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생산 비용이 워낙 낮아서 유가가 떨어져도 이익이 굴러들어옵니다. 2019년 상장 당시 기업 가치 1조 7천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기업 공개 기록을 세웠어요. 2025년 1분기에만 260억 달러를 벌었고 블루수소와 태양광에도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20세기를 지배했다면 21세기는 클라우드가 지배하고 있죠. 그 클라우드의 원조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1994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제프 베이조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쓴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어요. 어떤 오프라인 서점보다 많은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이었죠. 아마존 강처럼 끝없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아마존닷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수백 개 스타트업이 사라졌지만 베이조스는 물류 창고와 배송에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2005년 연회비 하나로 이틀 배송을 약속하는 프라임이 탄생했고 수백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혁신은 2006년에 나왔어요. 남는 서버 자원을 다른 기업에 빌려주는 아마존 웹 서비스였죠.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넷플릭스부터 미국 중앙정보국까지 아마존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갑니다. 2025년 1분기 매출 1,557억 달러 중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293억 달러를 차지했어요. 부업으로 시작한 게 본업을 집어삼킨 셈입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의 왕이라면 그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의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이에요. 1991년 두 엔지니어가 전화선과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 모든 데이터가 지나가는 배관 같은 역할이었죠. 2016년 아바고 테크놀로지스에 인수된 뒤 CA 테크놀로지스와 VM웨어까지 사들이며 칩과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파는 회사로 변신했어요. 2025 회계연도 2분기 매출 150억 달러 중 44억 달러가 인공지능용 네트워킹 칩에서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조단위 클럽의 새 멤버가 됐죠. 브로드컴이 칩을 설계한다면 그 칩을 실제로 찍어내는 공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1985년 대만 정부가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부사장 모리스 창을 초대해 세계 최초의 순수 파운드리를 세웠습니다. 직접 칩을 설계하지 않고 고객이 보내는 설계도대로 구워주는 맞춤 제과점 같은 모델이었죠. 작은 스타트업도 수십억 달러짜리 공장 없이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2014년 애플이 아이폰 프로세서 제조를 맡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엔비디아, 퀄컴, 거의 모든 게임 콘솔 칩이 여기서 나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 255억 3천만 달러에 총 이익률 58.8%, 원자 수준까지 트랜지스터를 줄이며 시가총액 1조 1,800억 달러를 찍었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죠. 2003년 두 엔지니어가 전기차도 빠를 수 있다며 실리콘밸리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노트북 배터리 셀 수천 개를 스포츠카 프레임에 우겨 넣은 로드스터가 첫 작품이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출시가 밀리며 파산 직전까지 몰렸어요. 이사회 의장이던 일론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로 나서 정부 대출을 따냈고 2012년 모델 S로 전기차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2초, 한 번 충전에 427km 주행이라는 당시로선 믿기 힘든 숫자였죠. 테슬라는 상하이, 베를린, 오스틴에 기가팩토리를 세우며 2024년 179만 대를 인도했지만 2025년 들어 중국 BYD에 밀리며 성장이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1조 10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시작됐고 수백만 대 테슬라에서 수집한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체 슈퍼컴퓨터 도조까지 만들었어요. 자동차 회사인지 인공지능 회사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죠. 거대한 부를 쌓아올린 이 괴물 같은 기업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냅킨 위에 스케치든 기숙사 코딩이든 차고의 땜질이든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읽었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틀 배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죠. 돈의 크기가 이들을 만든 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이들이 했던 선택들이 결국 돈의 크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